물음표를 던지지 마라. 리세션 없이 금리 인하 없다. 제롬 파월 의장이 실제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환율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휘청휘청하고 조정의 길로 가느냐 급락의 길로 가느냐는 사실 이제 환율 문제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리세션 없이 금리 인하 없다. 리세션이 뭐냐? 결국은 경기 침체거든요. 본인이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금리 인하에서 경기 침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앞뒤가 안 맞죠. 본인이 경기 침체가 없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를 해버렸다는 건 곧 금리 침체가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율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앞날을 좀 헤쳐나가게 될지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원화는 사실 금방 좀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금방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도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마냥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로 그리고 이게 잘 이겨내면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시장의 내용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이 달러의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달러의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의 충격이 분명할 거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탈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도 달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고 당사자인 미국 시장은 더할 것도 없고요. 충격적으로 일시적으로 1453원까지 원화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연금에서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바로 외환스와프라고 하는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외환스와프 카드를 꺼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우리나라 곳간에다가 채워 넣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곳간의 달러를 비중을 늘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달러로 어느 정도 원화 가치를 보존하는 해지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간 환율이 위태위태할 때마다 사실 꺼냈었던 카드고 2023년 1월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2022년 9월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간간히 한 번씩 좀 꺼내서 썼었던 카드고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잘 먹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탄핵 정국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번에는 먹힐까라고 한다면 성공률은 높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국민연금이 이걸 수업하기 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노후를 좀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연기금이 자금이 모자란 건 알 겁니다. 납부액보다 지금 나가는 수급액이 더 큰 상황이니까. 자, 그래도 연기금은 국가적인 사명을 띠고 있죠. 연기금을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돈을 불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 연기금이 이 RP 탄핵 정국 때 무차입 RP를 계속해서 찍어내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기금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시장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연기금이 이미 많은 양을 국내장을 방어하는 데 자본을 많이 썼을 거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연기금이야? 우리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기금이 최근에 국내장의 매도를 좀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쨌든 연기금이 1차적으로 국내장 방어를 위해서 매수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이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해서 이 매도한 이 차익만큼을 거두었다는 건데 그럼 나라 측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연기금이 너네 그러면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너네들 차익 실현하는데 활용했니? 너네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분명히 오더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건데 최근 들어 연기금을 매도하고 있었던 이유 자체가 시장의 안정세를 취해가고 있어서다 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취해진 그 수익으로 지금 외환스와프를 통해서 지금
환율을 방어하려는 말 그대로 우주 방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평소와 다른 기존과는 다르게 좀 상당히 많은 양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150억 달러 정도를 좀 증액을 했고 연기까지 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원래 올해 말에 종료가 되는데 연기를 시키면서 추가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그럼 달러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 연기금의 최근에 투자 환경 지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연기금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4.7%를 더 늘려놨고 미국 국채를 특히나 10년물짜리를 58.3포인트 정도 투자를 하면서 달러에 대한 대비책을 어느 정도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 수익률이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화벌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 뭐 최근에 또 코인에 투자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제가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연기금이 벌어놓은 외화를 가지고 이제 환율 방어에 나선다. 자, 그럼 이 단기간 환율 방어가 의미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점차 횟수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500만 달러로 증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3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증액을 했었던 게 또 그 지난해 4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6월 달이니까 1년 2개월 만에 150만 달러를 증액을 했었는데 6월 달에 증액을 했었던 게 벌써 6개월 만에 좀 증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효과도 있고 당연히 좋은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환율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 이게 너무 남발되게 되면 결국은 연기금 자금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부작용에 관련된 얘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번 금리 하락의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환율은 잡힌다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달러 가치가 결국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 침체 우려 이것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쇼크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달러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엔화 이번에 금리 동결했죠. 자, 엔화의 가치와 달러의 가치가 동시에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상황. 그렇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회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율은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기금이 좀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미 달러 약세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연이자 5.5%까지 갔을 때 그냥 미국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연이자 5.5%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이 전부 다 미국 은행으로 모이고 미국 은행에 많이 모이면 미국 시장에 돈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요런 시기를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에 약 2년 가까이 겪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자가 다시 점점 낮아지게 되니까 이자가 지금 4.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추가 하락까지도 분명히 예상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더 했으니까 내년도에. 자, 그러면 다시 각국으로 돈이 가는 거죠. 전 세계에 있었던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다시 원래 갈 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걱정이 되는 거고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줄줄이 연쇄 소세지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리가 결국은 내렸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달러가 이탈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탈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장으로 가겠죠. 많이 상승할 시장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화가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길어지면 안 돼요. 근데 길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죠. 탄핵 정국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마침표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 방점을 찍어야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시기 동안에 국민연금을 잘 버텨줘야 된다는 거고 환율이 잘 버텨줘야 된다는 거고 그때 동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시기만 잘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환율 다운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좀 돌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 뭐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경기 침체 없으면 금리 안 내리고 지금 환율 계속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제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저는 금리를 반드시 내릴 거고 전 추가 인하까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결국 이번 정권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건 금리를 내리는 걸 가장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꽉 먹고 알 먹고거든요. 자, 지금 어쨌든 앞으로의 경기 침체 관련해서 선행 지표들이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실업자가 늘어나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가장 먼저 경제를 직면하는 생산자가 느끼기에 물가가 많이 올랐대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구실 삼아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건데, 자, 지금 CPI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내린 건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지지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트럼프의 뜻과 같다는 거거든요. 파월이 내린다. 오케이, 좋아. 손 안 대고 코 풀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번 정권의 핵심인데, 그게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를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겠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정권 1기 때 핵심이었어요. 트럼프 정권 1기 때 국채를 굉장히 많이 찍어냈고 이걸로 재정 적자를 상당히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한다고 하니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페더럴 뎁트, 페더럴 데플릭트가 있는데, 자, 국가 재정 연방, 페더럴이 연방이라는 뜻이니까 연방 빚이고요. 연방 적자입니다. 자, 연방 적자 가장 컸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바이든 정권 시절입니다. 양적 완화를 펼쳤었던. 자, 반면에 트럼프 집권 시기 때는 어땠냐? 굉장히 적자를 많이 줄여냈던 이 흔적이 보이죠. 줄여냈던 그 방법이 국채였습니다. 국채. 이걸 다시 한번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1기 때 넘겨받았을 당시의 적자 폭과 그렇죠? 지금의 폭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결국은 이걸 줄여내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공약을 했었던 내용이 바로 미국 채권이다라는. 미국 채권을 그럼 비싸게 팔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달러가 싸져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 기준금리가 4.5%니까 지금의 채권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채권이라는 건 미국한테 100달러를 빌려주면 이자로 연마다 4.5%를 얹어서 주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국채라고 하는데, 자, 가장 안정성이 있죠. 미국이란 망하지 않는 국가가 보장해 주니까. 자,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4.0, 3.5, 3.0, 뭐 내년에 내후년에 트럼프 집권 시기에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발행했었던 4.5의 채권은 가치가 상승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엄청나게 찍어놓고 금리를 확 낮춰버리면 지금 찍어놓은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걸로 미국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관세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트럼프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분명히 강행할 것이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채권을 팔고 나서 찍어내고 나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엄청난 환율 다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있는, 그리고 시중에 있는 달러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JP 모간이 있을 거고, 대표적인 예시로 중국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나스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비중입니다. 자, 근데 지금 60% 가까이 지금 도달을 했어요. 나스닥 전체 주식의 60%를 외국인이 들고 있다는 거고, 거기서 1위가 중국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를 내려서 시장이 떨어져도 중국 견제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좋은데? 중국 견제도 하고 미국 시장의 재정 적자도 해소하고, 이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전 사실 보여지고요. 그 일시적인 쇼크로 우리나라 시장, 원화 시장까지도 타격을 입은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 여파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시기만 잘 지켜내고 나면, 우리가 11월 달에 한번 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제외를 하면, 자, 그래도 요 정도 환율 차이는 좀 벌어졌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금리 차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계엄령 사태 마무리가 되고, 자, 그리고 요번 미국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면 환율은 저는 요 1,400원 초반대에서 1,300원 후반대까지는 분명히 좀 다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1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사실 1,400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좀 관심이 있거나 환율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1월 달 기준금리 반드시 좀 눈여겨서 지켜보셔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적인 달러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할 예정이고, 자 그러면 이탈한 돈이 분명히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에는 우리나라 저 PER에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 EPS는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으로 분명히 유입이 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1월 달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요 1월 달 시기 전까지 12월 달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시기이자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내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시키는 그런 중요한 시기로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좀 하는 그런 시기로 좀 가져가시면 어떻겠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힘든 시기고 분명히 힘든 시기인 만큼 조정이 와야 상승이 나오잖아요. 요런 시기를 한번 잘 이겨내셔서 준비를 잘 하셔서, 항상 이제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잡는 그런 투자 방식이 아니라 바닥을 잡아가는, 좀 수맥을 짚어가는, 바닥 시그널을 하나둘씩 좀 찾아가는 그런 시기로,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사실 이런 시기를 좀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12월 잘 이겨내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한 연말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덜 추운 연말 보내시고 우리 좀 활기찬 2025년 좀 준비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미국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게 주식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참여 방법은 1668-5284번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번호만 받고, 요거는 링크 전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방이라고 1668-5284번으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지, 그리고 너가 뭐 하는 놈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자문역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 자문사에서 자문해주는 역할, 자문역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요런 방에서 뭘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개별 기업들 간에 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최근에도 플리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이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개별 이슈들 좀 소개를 드렸고요. 내지는 이렇게 시장 관련된, 그리고 미국 시장 관련된 뉴스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또 각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드렸었던 내역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시황, 일상생활이 바빠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좀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시황 보고서들도 이 방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우량주 리포트들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주식 공부방에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 혼자서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거 사야 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바닥인가,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방 들어와서 깔끔하게 공부하고 깔끔하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기보다는, 어려워서 이 사람 의견은 어떻지? 맹목적으로 따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이 사람의 근거가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의 말에 반박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고요.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의 관점을 배우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하셔서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는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추가적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